재점화된 미중 갈등 우려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하겠다고 밝히자 장중 최고치를 찍고 있던 코스피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야 말았습니다. 미중 갈등 우려가 재점화된 우리 증시, 증권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오전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후에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하루를 보면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분기, 3분기 최대 매출로 86조 원을 보이고 영업이익도 전망치를 웃돈 12조 1천억 원을 기록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죠. 10만 전자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장 시작 전에 프리마켓에서 지난 2021년에 기록했던 96,800원 이후 최고가인 97,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코스피 지수도 장중 한때 장중 3,640선을 넘으며 최고가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이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오후 들어서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제재 소식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번엔 조선업계로 확산이 되면서 하나오션이 유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이 미국과 협조해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창학 기자, 중국의 제재가 당장 하나오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미국에서 수리하거나 만드는 배에 쓰이는 중국산 기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오후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조선과 해운 분야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반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 업체는 5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방문했던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 필리조선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이들 업체와 거래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나오션의 미 자회사가 미 정부의 조사에 협조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화시핑의 라이언 리치 부사장은 지난 3월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을 겨냥한 공청회에 참가해 미국의 중국 선박 제재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등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중국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중국이 마스가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 한화그룹이 무기를 만들 때 쓰는 자국산 히토리 사용도 막으면 피해가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나오션은 중국 정부의 발표를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가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중국 상무부의 제재 소식에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63%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를 시작하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를 다시 시작하면서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 나스닥과 S&P 500 선물 지수도 현재 하락 반전된 상태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시 전장보다 2.58%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도 보면 어제는 그래도 주춤했는데 오늘은 다시 1,430원 선까지 복귀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선을 넘어서면서 외환 당국이 어제 구두 개입에 나섰잖아요. 이에 환율이 다시 1,420원대로 내려왔지만 중국의 하나오션 제재 등 미중 갈등 요소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오후 들어 다시 올라서 1,431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타코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즉 강경한 대응 뒤에 이제 한 발 빼는 이런 전략들의 모습이 다시 연출이 되면서 증시와 외환 시장에 조금 안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이달 말로 다가온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양국 간의 여러 수싸움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변수 하나하나가 글로벌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일단 환 차원에서 보면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건데 사실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를 담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환차손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지수 상승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기반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다시 말해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달러 기준 주식 평가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선 손해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말에 이제 비상계엄 시국에 1,4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1,470원대까지 치솟은 바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도 3조 5천억 원 가량 빠져나갔었는데, 물론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지만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발생하고 다시 약해진 원화 수혜로 환율을 올리는 악순환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코스피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만 8천억 원 이상을 팔아치웠던 외국인은 증시가 오히려 하락한 오늘 지수 하락에도 4,800억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제 코스피가 3,800선까지 기대가 되는 만큼 코스피 상승에 더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시장에서는 대미 투자 불확실성 등 여러 변수에 따라서 당분간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환율 부담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투자를 이어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